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시려면 크게 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강의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장 강민수라고 하고요. 아까 또 소개도 주셨어요. 오늘 내일까지 2012세 협동조합의 회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청에서 열심히 행사하다가 시장위원 행사 끝나고 1시에 출발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요. 이때 보면 이제 과천에 만류대학교 학부모라고 써놨는데 써놓은 이유는요. 저희 학교가 과천에 있는 조그만 대안학교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저희 학교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제 꿈 얘기 있는데요. 제 꿈의 하나로 저희 학교를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키는 꿈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라고 하는 책도 제가 기획해서 출간했습니다. 오늘 여기 안 가져왔는데 서점에 가시면 있습니다. 많이 사주시면 오늘 강의비는 제가 오늘 기부했거든요. 오, 대단합니다. 그죠?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점은 제 메일하고 전화하고 저희 홈페이지 있으니까 주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 얘기 때 조금 그래도 저도 제 얘기하고 기본법 얘기할게요. 법 얘기가 너무 딱딱한 얘기라서 사전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 퀴즈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수준이 되시는지 파악을 하고 되겠습니다. 혹시 열대 달리기를 많이 해보셨죠? 네. 내가 열심히 달려서 2등을 제낀 몇 등인가요? 1등입니다. 1등. 그렇죠? 아니죠? 2등을 제낀 몇 등인데 열심히 뛰어서요. 네? 이제 조금 생각이 그죠? 내가 3등으로 달렸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2등을 제낀 나는 결국 2등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 잘 생각해봐. 내가 2등을 제낀 몇 등이냐고. 그래 2등이에요. 내가 1등을 제껴야 1등 되는 겁니다. 맞죠? 쓸데없이 이게 더운 날 걱정 안 해요. 이런 얘기 왜 하나? 그 사람 나와서 이 얘기 왜 하나?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세상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협동조합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협동조합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협동조합을 기업하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원래 또 이 성인학습자들이 자기가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열심히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달리기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올해가 그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인데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그래서 올해 그 협동조합에 관련한 이제 유엔의 코오퍼레이티브 엔터프라이즈 빌딩 대화를 해가지고 그겁니다. 7명이에요. 협동조합의 이것도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들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명이 뭐 상자를 들고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왜 올해를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을까요? 생각들 해보셨어요 혹시? 강의를 들으셨나요?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저는 또 다르게 제 시각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올해를 협동조합회로 정한 건 유엔은 매년 그 해를 땡땡 해로 정합니다. 59년부터 정했는데 59년에도 안 내려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동조합 연맹인 ICA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가 1995년도였습니다. 100년 되는 해에 ICA가 아주 맹렬하게 1995년을 세계협동조합회로 지정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유엔이 그 해를 협동조합회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수년 흘려서 2009년도에 유엔 총회를 통해서 2012년에 세계협동조합회로 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그림인데요. 혹시 이 그림 아시겠어요? 아세요? 여러분 했는데 아신다는 분이 많이 없었는데 다행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하고 제가 강의하게 돼서. 이 그림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림이죠. 그죠? 대답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그림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보시면 아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자도 많이 없습니다. 다 백인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데모는 원래 누가 하는 거죠? 우리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못 사는 사람이 데모하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2008년도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는 그렇지 않았죠. 백인 중산층들이 SNS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제 친구들을 불러모았다. 그래서, 야, 월가를 우리가 증명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잘린 사람들이? 빌딩으로부터 잘린 국민 노동자들이 2008년도 월가를 증명합니다. 못 사는 사람 흑인이 아니고 중산층 백인으로부터 시작된 2008년도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새로운 형태의 데모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집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그 이후로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죠.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어떤 겁니까? 보통 자본주의 4.0 하는 것. 우리 대통령님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자본주의 4.0을 얘기하면서 복지 이런 걸 얘기하죠. 우파 스스로.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위기에 강하고 일자리 창출에 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깥에 있는 몬드라곤의 기적책 보시면 몬드라곤이 스페인에서 차지하는 기업 지위가 몇이? 지금 관계는 없고요. 기업 순위가 9위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이 고용하는 종업원 수는 3위 정도 되죠. 그만큼 고용이 능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해고도 잘 안 하고, 그죠? 다국적 기업,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가 8천만 명. 그런데 협동조합 진영이 만든 일자리는 6억 개나 됩니다. 20%가 더 많다. 그만큼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에 능하죠. 그러니까 우파들 스스로가 빈곤으로 바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획들을 도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입한 건 그런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좌파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런 사태입니다.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영감을 주는 거죠. 원래는 이게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와가지고 애니메이션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볼로나죠, 볼로나. 이탈리아가 있는데요. 이탈리아는요, 원래 이쪽이 유럽을 연예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부는 어렵죠. 대부 아세요? 대부? 그렇죠. 대부 시칠리 어디에요? 시잖아요. 대부는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살았다고. 볼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시 볼로냐가 큰 사건을 벌이죠. 어떤 사건을 벌여요? 8,000개나 되는 조그만 협동조합들이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고 없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소에 조그만 협동조합들, 노역들, 이런 것들이 8,000개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연합회에 돈을 줍니다. 그럼 연합회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2008년도와 같이 어려운 때가 되면 그 돈을 나누어줘요.
고용 해고하지 않고 비용을 조금 낮추어서 그래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이게 역시 유럽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죠. 로마도 유럽의 수도의 하나입니다. 로마에 보면 뭐 FA라든가 UN 바디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언론 중심지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유럽인들에게 다시 큰 충격을 줬고, 또한 외인들 COP 이제 꼽은 이제 스위스급을 말하는데 스위스급도 2008년도에 굉장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벌였죠? 강의 다 들으셨답니다. 안 들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2개나 되는 그 까르푸 매장을 인수합니다. 누가? 꾸비, 스위스 꾸비.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뭐 사람들 조금 모여갖고 찌그럽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마트 뭐 이런 거를 협동조합이 먹은 거라고 12개를. 이상하죠? 협동조합 기업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놀라운 사실은 그게 아니고 12개를 인수를 했어요. 기업을 인수하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우리 경영이잖아. 조금 더 그 학문적인 비용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비용을 줄이는 일환으로 뭐래요? 해고도 있고 등등등 자원재 조정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스위스글이 단 한 명의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고용을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뭐 우리나라 2007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2007년도에 까르푸가 나갔습니다. 까르푸 누가 인수했어요? 홈메도가 그때 굉장히 많은 노동자를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했어요. 자, 이쯤 되면 왜 유엔이 올해 세계 협동조합을 정했는지 느낌이 오세요? 스위스도 제네바가 수도잖아요. 제네바도 유럽의 중심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세계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협동조합이 뭔가 지들끼리 모여서 뭐 조그맣게 뭘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협동조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다 할 수 없어요. 핸드폰에 협동조합을 만들어봐요. 되겠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 되는 협동조합의 단점이에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자본조달이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이런 식의 것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나름대로 잘할 분야가 있죠. 어떤 분야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있는 유기농이라든가 그렇죠. 유기농 분야는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있죠. 그런 분야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 정비 아니면 이제 의료 생활이 발달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선생님한테는 1000만 원이고 조사님한테는 500만 원이고 누구만 원이고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의사를 많이 갖고 있고 나는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분야의 협동조합하기 좋은 겁니다. 어쨌든 협동조합은 다 할 수 없다. 다만 협동조합으로 못할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게 제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무한경쟁 시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착한 대안 중에 하나 아니냐 협동조합이. 그래서 협동조합을 기억을 하시라 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뭐냐? 협동조합이 뭐냐? 협동조합이 뭐냐? 왜 이걸 놔뒀냐? 이러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협동조합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려고 하면 협동조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이 축구의 옵사이드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내가 축구의 옵사이드라고 하는 규칙을 모르면 축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기는 멀었어. 2002년도에 모르는 거 많이 봤는데 거짓말을 하시고 누구야? 축구의 옵사이드를 몰라도 다 축구 봅니다. 여기 옵사이드 모르시는 분 많죠? 그렇죠. 한 명밖에 없어? 아니, 솔직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지세요. 옵사이드 모르시는 분도 많다고. 그렇지만 2002년도 축구는 대한민국 엄청나게 재밌게 봤어요. 왜? 축구는 규칙이 간단해. 공 하나만 넣고
볼을 차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다. 협동조합도 저는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정의 운영 원리를 몰라서 협동조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있냐? 모임 승차가 가능하잖아. 나 아니면 어때? 같이 하는 건데. 5명만 모이면 한 밤에 4명이 하고 나 좀 바쁘니까 빠지고 야 미안해 안 되냐? 되잖아. 되게 돼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축구에서 옵사이드를 몰라도 옵사이드라고 반칙으로 축구를 볼 수 있듯이 협동조합에서도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와 정의를 몰라도 협동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구에서 옵사이드를 알면 그때부터 축구가 다시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수비가 이렇게 4명이 서서 일자로 올라갔다. 일자로 전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독이 스스로.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유럽 축구가 끝나가지고 2021이 끝나가지고 그런데 축구 중계할 때 보세요. 수비수들이 공 뒤에서 받게 하려고 앞으로 4명이 1밀로 뛰었다가 1밀로 뛰었다. 옵사이드라고 하는 규칙.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내가 협동조합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거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뭐냐? 이게 IC의 정의입니다. 공동을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는 게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주식. 이걸 더 어떻게 해요?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보시다 보면 외울 수 있겠죠.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 협동조합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드립니다. 떡입니다. 케이크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떡이야, 떡. 떡을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나누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싸우지 않고. 네? 반으로 자르는 겁니다. 잠시만요. 말씀하셨으니까. 급한 거 없습니다. 반으로 자르면은 밑떡이 커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반으로 자르는 거 말고. 가위바위보. 여기 가위바위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수준이 높으니까 강의가 빨리빨리 가네. 다행입니다. 이거 얘기를 가지고 답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떡을 자르는데 싸우지 않고 자르는 방법은 뭐냐면 룰을 정하는 겁니다. 룰을. 그것을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룰을 정하는데 어떤 룰을 정하냐면 이긴 사람이 먼저 자르고 진 사람은 떡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룰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면 첫 번째 떡을 자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떡을 잘라요? 그렇지. 난 뒤에 못 고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떡을 고릅니까? 그렇지. 불만 없이 큰 떡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한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협동조합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 떡 하나 먹고 치사하게 밤새도록 그걸 어떻게 나눌까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혜가 있어서 떡 나누기를 이렇게 쉽게 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10명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면 10사람 10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야, 뭔 소리야. 저울을 사다 달자. 저울은 돈이 어디 있는데 지랄을 한다. 안 돼. 못한다. 그런데 핵심 뭐야? 모여서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불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하고 나면 개운하다. 협동조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맞습니다. 어디 가서 협동조합이 뭐냐 그러면 야, 협동조합 떡 자르기 하더라. 말씀해 주세요. 라이센스는 받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이니까 설명을 좀 하면 협동조합은 되게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고 이용자가 수익을 나누는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앞에 이제 ICA 정의해 보면 엔터프라이즈로서의 그 개념도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어소시에이션에서 개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협동조합은 저는 운동과 사업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윤을 내지 않으면 사단법인하고 우리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선하는 애들하고 우리하고 구별이 안 돼요. 걔들의 미션은 이게 필요해. 걔들의 미션은 이게 사회적으로 유익해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다가 나누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필요가 계속 지속되려면 이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걔네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이냐 생각이 들면 자원을 바깥에 가져오고 기여나 공여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말씀 좀 하시던데 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어쨌든 협동조합은 저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소유기업, 그래서 되게 최소 출자를 통한 동등하게 소유하는 이용자가 소유한 이용자 기업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통제인데요. 이용자 통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제하느냐? 이거는 어느 기업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되게 2단계로 넘어오면 이용자 통제 단계로 넘어오면 기업도 자본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협동조합도 자본을 조달합니다. 기업은 일주 1표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우리는 1인 1표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요. 자본을 조달하는 걸 가지고 그 자원을 이제 쓰게 되겠죠. 통제 단계에 넘어오게 되면 되게 뭘 할 거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단계에서 통제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업은 통제를 어떻게 해요? 일주 1표라고 우리는 1인 1표로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현실감이 없지. 내 급여를 어떻게 정해요?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게 아니고 총회를 통해서 내 급여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나 투자계를 정한다는 겁니다. 사장님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용자 수익기업입니다. 이용자 수익. 무슨 얘기냐면 원가 경영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수익을 나눠줍니다. 이거는 생협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배당입니다. 이용배당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역사상 성공한 모델로 남은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노치데일이 역사상 첫 번째로 성공한 협동조합의 모델로 남은 이유는 그 전에까지는 협동조합은 원가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협동조합을 경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윤이 남아요. 조합으로부터 남기도 하지만 연초에 내가 물건을 샀는데 연말에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뛰어서 물건이 남는다거나 조합원은 아닌 비조합원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이 남는다.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눠요? 그거는 안 나누고 그 자산으로 적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눠줬다고 이용의 배당을 그것은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누가 벤치마킹합니까? 기업들이 벤치마킹하죠. 그게 뭐예요? 네? 그걸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뭔 얘기냐면 이게 M3 카드인데요. M3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M3 카드인데 이게 연회비가 7만원입니다. 이 새끼 비싼 거 쓰네? 비싼 거 씁니다, 내가. 왜 비싼 걸 쓰느냐? 주유를 한 번 하면 GS 칼텍스에서 120원씩 나한테 캐시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7만원 넣으면 한 6천원 되네? 1년에 6번, 10번만 넣으면 난 되겠다. 더 넣잖아요. 저는 교육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지방에 갔다가 서울에 올라올 때 어떻게 되냐면요. 차에 불이 빨갛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네. 왜 벌렁벌렁해요? 그렇지. 난 GS를 찾아올게. 재수없어서 SK에서 되면 어떻게 돼? 나는 쪽박 차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고 GS 나와야 돼. 아이씨, GS다. 왜요? 전이용을 촉진하잖아. 전이용을 촉진한다고. 이런 이용액 배당이나 포인트가. 그런데 기업의 포인트하고 우리의 이용액 배당은 어떻게 달라요? 기업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내일 아침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3 카드도 그걸로 회원님의 무슨 한도는 무슨 혜택은 축소되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축소를 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그냥 써야지. 쓰기 싫으면 탈퇴해. 방법 없죠. 협동조합에서 이용액배당 그렇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협동조합에서 이용액배당은 조합원이 걸립니다. 우리 법으로는 협동조합에서는 이용액배당은 50%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협동조합에서의 이용액배당은 총회 결정 이상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띄워놓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협동조합하고 기업하고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 이런 이용자 소유기업, 이용자 통제기업, 이용자 수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본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10명일 경우에는 가능하지. 이런 식의 것들이요. 그런데 기업, 협동조합의 조합은 1000명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식의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임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위임을 이사회나 전문경이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임을 100%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수지예산서가 통과되고 사업이 확정이 돼야 그때부터 이사장이 그 업무에 맞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100% 위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협동조합과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뭐냐라고 하면 이용자 소유기업, 이용자 통제기업, 이용자 수익기업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기둥을 잘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는 그들의 미션이 이게 동대, 산업법인은 이게 여기 있어. 이것이 우리는 필요해라고 하는 미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협동조합을 기업화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비즈니스가 여기에 어디에 적합하냐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돈만 벌 것 같으면 기업을 하시라고.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만 할 것 같으면 사단법인이나 이런 일을 하시고, 내가 사회적으로 돈도 벌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으면 그때 협동조합 하세요. 협동조합하고 기업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협동조합의 가치는 5개가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유럽의 협동조합들이 6, 70년대에 정체성 위기에 빠져요. 정체가 위기가 옵니다. 내가 협동조합이니까. 세계화된 자본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협동조합도 규모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규모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늘어나니까 조합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우리 조합원은 단순히 이용자로 전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의 기초에서 1980년도 모스크바 총회에서 유명한 보고서, 저 앞에 또 있던데, 네이들로 할아버지가 낸 보고서 있잖아요. 네이들로 할아버지가 가치를 얘기합니다. 협동조합의 원칙, 가치, 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치는 그런 겁니다. 협동조합 가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세상에 있는 게 뭐 다 협동조합이 아니다. 이런 5가지 정도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협동조합 기업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정의를 이해하고 이 가치에 충실한 협동조합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칙도 7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협동조합의 원칙은 이게 변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마가 아니라 그것은 현실에 맞게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세요. 이 현금가이 없어졌어요. 60년대. 이거 왜 없어졌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확인된 거 아닙니다. 어쨌든 뭔 얘기냐. 그런 식의 것들이 계속 바뀐다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회가 됩니다. 이번에 칸쿤 총회에서 또 이 논의가 됐다고 하죠.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협동조합의 그 원칙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런 거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자만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넌 뭘 일하냐? 왜 일하냐? 그때 종업원 노동자는 작업을 수행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지는 반면에 우리 협동조합 조합은 어때요?
액트, 행동하고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본질적 차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노동이 고용된 노동으로부터 주인된 노동으로 진전환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협동조합의 본질적으로 성공한 협동조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동의입니다. 성공한 협동조합은 운동과 사업이 통일돼야 됩니다. 사업과 경영,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어머니가 나가서, 아니 아버지가 나가서 이거 성역할을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돈 벌고 어머니가 집을 민주적으로 관리해줘야 그 집안이 잘 돌아가듯이 협동조합도 이어갔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해서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없고 비즈니스만 한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아니더라고요. 비즈니스만 할 것 같은 기업도 우리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협동조합에서 이유는 그래서 저는 재를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재를 만들지 않고 불을 피울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있어요? 가스불을 피우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예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을 피우면 재가 남고요. 그죠? 그런데 재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예외가 있어요. 뭐 유약을 하기 위해서, 수술 만들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불을 피우는 이유는 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불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해나 요구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에서의 그 이윤이라고 하는 건 불을 크게 피우면 재가 많이 나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것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재를 만들지 않고 불을 피울 수 없잖아요.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변증법적 관계였죠.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조금 예. 장점과 어려움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 협동조합 좋은 거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협동조합은 다 안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게 협동조합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 협동조합이 이렇게 없어. 그럼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협동조합으로만 기업할 수도 없고 협동조합 경영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1월에 우리나라 창업 통계를 보니까 6,005개의 신설범위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협동조합을 뭐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협동조합 문화는 척박한 겁니다. 그게 왜 척박하냐?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민수야, 제 이름 강민수입니다. 너 어디 나가서 돈 벌려면 두 가지 하지 마. 뭐예요? 첫 번째는 동업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네? 저하고 어제 비슷한 연배신 거예요. 빚벌림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두 가지 안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안 한다고 해서 꼭 돈을 버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뭔 얘기냐면 동업이 협동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동업을 하다가 깨지기가 쉬워서 그래요. 관계를 잇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협동조합하고 기업하고 본질적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규율을 만듭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되게 성과가 생기면 아니면 손실이 생기면 그것도 다 규율을 만들어서 나눕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되게 만약에 연말에 가서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줘요? 그렇게 안 합니다. 딱 정하는 규율이 있어요. 손실이 있나 없나 따져서 손실 정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정 정리. 법에서 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기업을 만들면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는 자기 자본이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10% 이상 법정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30% 이상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적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당하나요? 그 다음에도 배당 안 합니다. 그 다음에도 적립하는데 이미 적립합니다. 왜?
협동조합은 자본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임의로 다시 정리를 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용협회라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네? 출자배당, 출자배당. 그래서 협동조합은 출자의 유인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그 출자해봐야 배당이 작으니까. 그것도 시장 이자 밑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업 문제 때문에 협동조합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동업 그 자체가 계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관계나 믿음, 그다음에 토론이나 논쟁보다는 의리나 정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말에 가면 꼭 싸웁니다. 5천만 원 되고 나는 기술이 됐는데 5천만 원 되는 놈은 놀다가 월말 되면 통장에 돈 까박까박 가져가니까 내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서 아이씨 내가 너하고 같이 안 하는데 들이라고 하고 갈라서 몇 동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가요? 협동조합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레드한 느낌 많이 났죠. 협동농장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협동조합하기 어려운 게 그런 것들이 사상적인 협동조합 한다고 하면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하면 노조하고 또 많이 노동조합하고 협동조합하고 비슷하죠. 조합입니다. 협동조합하고 노동조합은 다 같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이고 노동조합은 자본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하는 단순 결정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 협동조합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이유가 아니었겠나 생각해서 본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협동조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본 애들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떤 민족이에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돕고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 내에 원래 있던 협동의 전통이 뭡니까? 불의 향약, 개, 이런 전통들이 있죠. 근데 그런 전통들이 언제 말살되는 거예요? 일제가 해산하고 관제조합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협동의 전통들이 자꾸 사라지고 1960년이 되면서 전쟁 지나고 1960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농협도 관제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저는 실과책에서의 저는 협동의 그림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협동의 전통들이 없어지고 협동조합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협동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고 우리가 협동조합하고 협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에 원래 있었던 DNA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가 됩니다. 협동조합이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본조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에서 내가 1000만 원 출자하면 몇 표입니까? 1이 1표니까 난 몇 표예요? 그럼 100만 원 출자하면 몇 표입니까? 그렇죠. 그럼 나 얼마 출자해야 됩니까? 그렇죠. 난 100만 원 출자하면 되죠. 그러니까 출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서 자본조달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자꾸 배당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래서 돌립니다. 무선 출자, 회전 출자 이런 거.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협동조합을 경영하신 고문하신 분들이 좀 이해하실 텐데요. 회전 출자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을 출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협동조합이 왜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 그림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린 것은 아닌데요. 느립니다.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실제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 네? 거북이에 어떻게 했어요? 간편이가. 그렇지. 무임승차잖아요. 무임승차. 영어로는 프리라이딩이라 그런 거 했어요. 그게 어렵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동조합은 갈등이 상존합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협동조합은 타고날 때부터 잘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식 먹고 어떻게 떡을 하나 가지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으로 말하면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협동조합 하려고 하면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고. 교자를 달고 산다고. 그러세요? 우리 아이콘 형님도 계신 것 같은데. 맨날 교육하잖아요. 틈만 나면 불러가지고 교육하고. 교육이 우리의 삶이니까 맨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또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협동조합은 어때요? 원가에 경영하잖아요. 조합원에게 많은 이익을 남길 일이 없다. 그래서 원가에 경영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있죠.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판매가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는 고용노동을 주인노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100% 자기 노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에 능하고요. 한 20%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유지발전시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협동조합이 망하지 않고 150년 역사를 가지고 점점점 커가면서 경기 후퇴기에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시기에 도래하면 위기에 강하고 일자리 창출에 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세션인데요. 협동조합 기본법 얘기입니다. 제가 15분까지 시간을 받았습니다. 15분간 협동조합 기본법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 꿈도 있는데 다 할 수 있나? 중간중간 조시는 분도 있고 재미가 없나 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분들끼리 잘 듣고 가자고요. 어쩔 수 없죠. 주무시는 분들 피곤하시니까. 협동조합은 이게 가운데 기본법은 어떤 영역이냐면 되게 우리나라에는 요 영역밖에 없었어요. 돈 벌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 할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법인의 격을 주는 겁니다. 법인은 아까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거 잠깐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은 어떤 거냐면 나라는 좀 벤처기업 같은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주식회사 내가 소셜 벤처를 한다고 했어요. 소셜 벤처를 할 때 그 법인격을 어떻게 취할 거냐고. 그거를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취할 수도 있고 동업의 법인격을 취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셜 벤처인데 그 기업의 법인격을 취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 소셜 벤처를 하는데 그것을 협동조합적으로 만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령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됐어요. 시행령상.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도록 됐어요. 그래서 외부의 자원을 빨리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뀔 겁니다. 시행령. 법은 이제 돼 있고 시행령.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상법과 민법으로 우리의 법인격을 규율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은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적당한 법인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지정받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영역에 새로운 법인 형태, 법인격을 준 게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변화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첫 번째,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다. 독수리 오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캐나다 산악장비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1960년대에 조합원 6명이 만들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산악장비 협동조합. 우리나라만 노스페이스 타는 거예요. 노스페이스. 산악장비도 정부의 비대칭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게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생긴 거예요. 근데 캐나다 산악장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지 뭐 어떻게 공부를 안 해요. 330만. 오. CEO는 나이키에서 뭐 하던 놈이 CEO예요. 거기. 근데 이사회가 있어. 우리 다 조합원 총회에서 뽑고 머리는 빌려오면 된다고. 5명이서 시작돼. 제가 이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놀랬던 게 이거예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걔네 대학 산악부 애들이 6명이 그 아웅팀 어디 올라가가지고 밤에 술 먹다가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원래 시애틀 가서 샀어요. 캐나다 사람인데 밴쿠버 사람인데 걔네가 국경 넘어가서 샀다니까 얼마나 불편해.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부분. 그래서 330만 됐다고. 우리는 왜 못해? 나는 왜 못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5명만 모인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1000명 모였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단법인 하려니까 100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 36명의 학생이. 그게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5명만 모이면 안 되니까 저 하자고 해요. 3년만 되면 300명 맞죠? 여기 와서 큰 수준을 다른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맞죠? 이런 건 자신이 대답하시다. 새마을금고 빈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유롭게 뭔가를 결사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명만 모이면 뭔가 할 수 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 자본의 규모도 관계없다. 5명에서 10만원씩 50만원 투자해가지고 우리 집 주차장에 빌 게이츠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꼬리표를 금융과 보험을 제외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때는 금융하고 보험을 허가한다고 해도 협동조합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빼고 우리가 5명이 모여서 무슨 금융과 보험을 한다면 유사금융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세 번째로는 자유자재로 연합회하고 협의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에 성공한 모든 협동조합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협동조합 생태계가 있고 협동조합의 유산처럼 있고 볼로냐가 2008년도를 넘은 핵심은 뭐예요? 8,000개가 종종하고 모여있고 몬드라곤이 지금 금융위기를 넘는 건 뭐예요? 며칠 전에 몬드라곤 사람들 불러다 물어봤어요. 야, 니들 어때? 그럼 노플라곤이 2층에 애들끼리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 기업에서 받아주도록 다 원칙을 세우고 있거든요. 어떤 몬드라곤의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잘리면, 부정도 좀 당하면, 필요 없으면 자르지 않는 중간에 애들은 버퍼를 준다고, 교육이라고 하는 버퍼를. 그래서 80% 급여주고 여기서 재급여 받아가지고 다시 배치해주고 그런 거죠. 성공한 모든 협동조합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협동조합 생태계와 우산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자유롭게 협동조합 연합회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은 그것을 허용했다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어떤 부분들은 같이 모일 수 있어요. 생협도 같이 되고 어디 또 다른 대학생협 아니면 뭐 어디 이런 것들끼리도 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해줬어요. 물론 이종 간에 안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자 협동조합의 연합회는 불가능해요. 이때는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의 폭을 더 그만큼 넓힐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8개 부처로, 6개 부처로 8개의 개별법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협은 어디 붙어 있어요? 네? 어디요? 난 뭐 큰 대답 좀 해주실 줄 알았더니 틀리면 어쩌지 하고 공정거리에 붙어 있는 거 맞습니다. 뚱갑게 여기 붙어 있어요. 행안부에 뭐 새마을금, 금융위의 시각, 중기청, 중소기업, 산림청의 산림과 농식품부의 농협 수협 이런 것도 붙어 있고 그래서 통일적으로 뭔가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원을 컨트롤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도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동조합 간의 통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가진 큰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만들어졌고 시행령 수행규칙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것들이 이제 자치기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 체계는 각군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기본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기본법인데 그냥 8개 생이 없대. 개별법은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개별법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받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본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에는 이거 없어요. 상법의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법들은 나라마다 다르다. 기본법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어서 법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입니다. 운영이란 보통 법은 규제에 관한 법이 있고 인가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지원에 관한 법이 있어요. 뭐 사회적 기업 진흥법 같은 경우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할지 운영할지에 관한 법률이라 지원이나 규제 같은 것들은 다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 단계에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래서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을 수 있다거나 8% 법인세 8%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기본법으로 시행령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기본법은 대개 7장 119조로 되어 있고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령정보 다운받아 보세요. 크지 않은 법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법은 되게 저는 4장 49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칙, 도칙, 벌칙, 부칙 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 본문으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크게 6개로 되어 있어요. 정의, 법인격, 협동조합 간 협동, 정대, 칭호, 협동조합의 날, 합법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중요 내용은 이제 아까 본문은 크게 이렇게 6가지 설립 절차, 조합월지, 기관과 이건 사업, 재무에게 합병분야 해석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설립 절차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아서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은 14개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 명칭, 조합원, 가입과 탈퇴, 일자의 금액, 대규모 협동조합은 5,000원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세금은 얼마나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농협은 5,000원이었는데 이해 안 되더라고요. 계산하기 그런데 5,000원 해놨지? 10,000원 하면 되게 편한데. 그럼 정하시라고 10만 원 정도 정말 정하시고요. 조합원의 권리와 업무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형, 아까 했었죠. 동업하고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인형 손실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처리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적립을 했는데 지들끼리 먹고 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적립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범위와 회계, 기관관, 우리는 뭐 이사회는 몇 명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등등 이런 것들 다 정관 위임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산, 출자예요. 해산하게 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것까지나 옆에다 줘야 되고 일반 협동조합은 그냥 나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면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하고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한테 사무임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의 권리가 완성됩니다. 협동 주식회사는 내가 주식을 사야 의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가입 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자기 출자금을 내는 그때 완성돼요. 뭔 얘기예요? 논드라곤에 보면은 1년치 급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넣는다고요. 그건 몇 년씩 나눠서 내요.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을 갖는 거예요. 그만큼은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는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생협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 의미 때문에 출자금 납입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완성되는 설립 등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은 이런 식의 것으로 하면 되고, 마지막에 설립할 때는 이런 사동 세트를 가져와서 설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내가 과천사는데 과천시장한테 내가 협동조합 할게. 서류가 맞으면 그냥 하면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우리 학교 전화할게. 그러면 그거는 기재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기억한다면 저는 이 분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분야에.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있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소생산자처럼 자본이 좀 작아가지고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유리한 부분이다. 이런 쪽의 협동조합이 원래 발달합니다. 근데 기본법이 생기면 아마 이런 쪽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 순대 아저씨들이 모인다거나 슈퍼마켓 체인이 모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 및 예비창업자의 소자본 창업. 여러분들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수노동자의 노동공고. 우리 얘기하는 캐디라든가 학습지 노동자들 이런 분들 가능한 것이고요. 주민주도의 마을가정 공동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 한계 노동자의 노동자 이런 자활이나 돌봄 같은 거 말합니다. 그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공공 분야의 공익성을 증진하는 분야에서도 이 가능해요. 공동육아 협동조합 같은 것들.
가능할 거고 보이고요.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를 탈시장하는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햇빛 발전소를 들어보세요. 그런 그다음에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 등의 여가 활성화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합니다. 여행 생협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이라는 하트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FC 바르셀로나도 축구 협동조합이 그죠? 골프 대회는 친환경 도시, 도농교류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생협하고 깊게 관련 지역 생협들은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면 유망한 분야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이런 분야에서 만약 협동조합을 하시고 싶으면 다시 한번 싶다는 판단이 듭니다. 내가 꿈꾸는 협동조합 5분 남았네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협동조합입니다. 캐나다 산악장비 협동조합은 대학생 5명이, 6명이 모여서 65불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유는 산에 가서 술 먹다가 어려워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은 캐나다 인구 10%가 그들의 그 조합을 좀 성공한 그 컨슈머 코업티브스 하는 우리도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저도 저 꿈이 뭐냐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CEO 하면 어떨까? 쟤네는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꿈으로 제가 꿔봤습니다. 두 번째 제 꿈은 FC 바르셀로나 그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라고 하는 책을 많이들 봐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부록편에 보면 FC 바르셀로나 있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썼는데 재밌게 잘 썼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그 FC 바르셀로나 제가 이제 그 연구자로서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얘들은 축구를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그 하나, 걔네는 축구클럽 그 이상이라고 선언한다고요. 축구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 하나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걔네 축구장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이렇게 포쳤다고요. 그래가지고 단장이 막 폭탄 테러 당합니다. 프랑스 시절에. 그런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얘들한테 축구가 소중한 거죠. 그리고 클럽을 나중에 팔려고 그러는데 조합원 17만 5천 명이 들고 이러는 거지. 그 구단주를 해고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사장 뽑고 6년짜리 이사장이 구단을 경영하고 나중에 보면 그 메시가 여기 가슴에 못 뚫게요. 유니세프 막 웃기잖아요. 자기 수입의 0.7%를 유니세프에 기부합니다. 돈을 받을 대신에. 광고판을 할 대신에 기부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축구클럽 그 이상임을 스스로 증명하죠. 그 과정을 제가 보고 읽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찡했어요. 아, 우리도 저런 축구클럽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침 제가 찾아보니까 FC 경남이 돈인 주더라고요. 구단주가 김두관 지사님인데, 또 언제 사퇴하셔가지고. 제 꿈은 원래 제가 조금 안 바빴으면, 올해 협동조합의 해가 아니었으면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서 김두관 지사님 찾아뵙고, 지사님 제가 꿈이 이건데 꼭 좀 해달라고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사님 봐주셨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슴에 STX 조선이 아니라 우리의 손은 통일 이런 광고 달고 뛰는 그런 멋진 축구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고 여러분이 협동조합으로 어떤 것인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비전이, 저희 꿈이 여러분 가슴에 같이 이렇게 나누어졌기를 바라고 협동조합으로 더 많은 여러분들이 기업해서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